시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문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엑소캐스트 데모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면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세션의 녹화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실험실이나 클리닉에서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분 틀리, 즉 복원 유형이 부분 틀리인 경우에 대체할 치아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이 특정 워크플로우에서는 3피스 퀵 스냅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즉 금속 프레임워크를 위한 메쉬와 그리고 잇몸 부분 그리고 금속 아래에 들어가는 스페이서를 생성하게 됩니다. 오늘 설계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택 후 설계 단계로 넘어갑니다. 현재 단계에서 설계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블록아웃을 진행하며 적절한 삽입 방향을 선택해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필요한 모듈은 부분 치과 모듈이며 치과 모듈도 필수입니다. 이제 곧바로 세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치아를 제자리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를 배치한 후에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넘겨보면서 더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다음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치의 반대편도 빠르게 세섭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디자인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단계는 그 목적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위치나 크라운 크기를 맞추는 단계가 아니며 현재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크라운의 방향에 대해 좀 더 까다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업하는 치아의 개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위치 조정은 고급 탭에서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방향에 따라 스케일을 더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작업을 여기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크라운들을 대략 이상적인 위치에 맞춰보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 제한이 있나요? 틀리용 치아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요. 틀리용 치아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엑서캣의 일반 크라운 및 브릿지 라이브러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크라운의 위치를 이상적으로 원하는 곳에 대략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탭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이 도구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더 컨트롤을 이용하면 케이스의 상태에 맞게 치아의 연령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치아가 기존 치아에 비해 너무 뾰족해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세팅이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소프트웨어가 자유로운 형태 수정을 요청할 겁니다. 해부학적인 부분을 파내고 있다면 그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라이브러리 디테일이 별로라면 그냥 다른 걸 선택하세요. 해부학적인 부분에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만약 디자인에서 너무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게 되면 실제 제조 과정에서 그만큼의 디테일을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선택한 라이브러리를 통해 대부분의 작업이 미리 완료되도록 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는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접촉점을 지정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접촉점 적응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이후 단계에서 실제 부분을 디자인할 때 이 작업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윤곽선을 그리기를 원하는데 치과 CAT에서는 이것을 가상 긴 기부하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부분 틀니에 메쉬를 넣을 영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역을 필요에 따라 크게 또는 작게 그리면 되지만 여유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작게 그리는 것보다는 너무 크게 그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최적의 결과를 위해서는 이 베이스 부분의 두께를 최소 2.5mm 이상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mm까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도 같은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제 메쉬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다시 3mm로 변경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정해야 할 부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아래쪽에 유두 부분을 당겨서 닫아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잇몸 일부를 줄이고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커넥터를 지정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원하는 결과에 따라 약간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커넥터를 만들면 결국 소프트웨어가 모든 치아를 서로 연결하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결국 브릿지처럼 하나로 연결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각 치아마다 다른 색상을 만들 계획이라면 이 커넥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좋아요.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모든 치아가 같은 색상으로 출력될 예정이라면 커넥터를 추가하세요. 그러면 최종 출력물은 그 두 개의 치아가 함께 연결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프린팅을 위한 넷선 소프트웨어에서는 동일한 형태로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데모를 위해서는 이번에는 모든 치아를 연결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강하게 주장하는데 여러분이 사용해야 할 유일한 커넥터 모양은 바로 이 플러스 플러스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나중에 따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게 거의 전체 디자인 과정입니다. 작업이 끝나면은 소프트웨어에서 여기서 부분 CAD로 넘어갈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할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부분 프레임워크를 실행하게 됩니다. 또는 이걸 부분 CAD라고도 부르죠. 맞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건 다른 소프트웨어이고 이름은 부분 CAD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익숙하게 보이도록 일종의 엑소 에티에티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단에 워크플로우가 있고 모든 단계와 모든 파라미터를 그 아래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다시 한번 모델 플로그아웃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작업 이 부분 CAD를 위한 것입니다. 이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변경하려면 모델을 회전해 삽입 방향을 정하고 Set from View를 클릭해 적용합니다. 그 다음 다음을 누르세요.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모델의 블록아웃 왁스를 생성하거나 추가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제 그 시점에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블록아웃 왁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클라스프의 유지 부위를 노출시키기 위해 왁스를 조금 제거할 거예요. 또한 치아에서 잇몸 전이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왁스를 약간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메쉬 윤곽선을 그리라고 요청합니다. 이 윤곽선을 최대한 정확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이저 커넥터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할 거예요. 하지만 이 워크플로우가 가장 잘 작동하려면 메이저 커넥터를 만들 때는 겹치게 하거나 메이저 커넥터가 위로 올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윤곽선 위로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곧 설명드릴게요.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됐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이걸 그릴 때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두 선을 이렇게 겹치게 그려야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베이스를 만들고 이 선들을 교차시킨 다음 이쪽으로 다시 올려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요. 좋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두 개 또는 세 개를 식별해서 각각이 어떻게 보일지 보여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만들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모든 파라미터가 여기 있습니다. 즉, 메쉬나 금속 프레임워크 아래에 공간 두께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실제로 제작될 부품 중 하나가 됩니다. 실제 금속 부품의 두께와 상단 부분의 두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파라미터에서 분할 지은의 두께든 메쉬의 두께든 또는 메이저 커넥터의 세부 사항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만큼 창의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새롭게 추가된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과물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게 해주기 때문인데 바로 이 메쉬링입니다. 이렇게 메쉬가 열려 있고 금속이 그 자리에서 끝나서 구멍만 남는 대신에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전체 메쉬를 금속으로 테두리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좋아요. 이제 그걸 추가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이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 내에서 작업 가능한 왁스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줍니다.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메쉬 패턴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는 뭐라고 할까요? 몇 가지 기본이라고 불리는 옵션이 있는데 원형과 사각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메쉬 타입의 사진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 사진이 소프트웨어 어딘가에 설치되어 있다면 리셀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그 이미지를 타일로 변환해서 같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저는 스폰지밥으로 디자인된 프레임워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스폰지밥 사진을 불러와서 메쉬의 구멍들이 전부 스폰지밥 모양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는 클래스프와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선을 시작해서 전체 치아를 감싸도록 그릴 수 있고 원하는 곳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선계수에 따라 다양한 클래스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프로치함도 가능합니다. 이 워크플로우엔 없지만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클래스프를 그릴 수 있고 특정 클래스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선의 개수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메쉬 계산 시일을 고려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진행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디자인한 클래스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곡선만으로 전체 클래스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선들을 클릭하는 것뿐이며 그러면 클래스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미리 보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들을 잡아서 원하는 모양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기 설정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를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끝부분의 두께와 얇아지는 방식 등 세부적인 설정들을 여기서 모두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위해 기본값 그대로 유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클릭하면 그 클래스프가 왁스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클래스프 라인에 대해 똑같이 해줄 겁니다. 자, 네. 이 부분은 이 정도면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 도구를 사용할 차례입니다. 이 도구의 이름은 클론 왁스입니다. 이 도구는 우리가 원하는 두께로 재료나 왁스를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같은 부위를 몇 번을 덧칠해도 제가 설정한 두께를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교합 지지대의 경우 그 부분을 선택하고 커서의 크기를 지지대 크기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클릭하면 소프트웨어가 0.6mm 두께의 왁스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을 클릭하고 클릭을 누르고 있거나 여러 번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0.6mm 두께만 추가되고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부분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유닛에 대해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 커넥터로 바꿔서 클래스와 메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께는 1.22mm이고 몇 번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덧칠해도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몇 번을 해도
두께는 1.22mm만 추가됩니다. 제가 클릭하는 부분에만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완료되면 다음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데모를 위해 피니시 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하지 않을 거라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우리에게 허용해 줍니다. 자유롭게 형태를 만들거나 왁스의 변형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스무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이저 커넥터와 메시 사이의 전이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이 다소 거칠어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다듬으면 좀 더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프트웨어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케이스의 다른 모든 요소를 숨길 수 있고 디자인을 뒤집어서 구조물의 아래쪽에 있는 어떤 결함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처럼요. 전이 지점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서 환자의 입안에서 날카롭거나 거칠게 느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나서 다음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이제 부품을 조립하라고 안내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품들이 서로 맞물리는 정도를 바꿀 수 있는 모든 파라미터를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그냥 기본값으로 둘게요.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CAD에서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프트웨어의 기본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 어떤 값이나 파라미터를 쓰는지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제조 공정이 그 친구의 공정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도의 가능성이 그 친구에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에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라미터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제조 공정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에 명령을 내려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앞에서 말한 분해도라고 불리는 옵션을 선택해서 분해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작업을 하실 분들은 컴퓨터 성능이 정말 좋아야 한다는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정 소프트웨어의 요구 사양이 일반적인 엑서캐드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